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몸속에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시한폭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멀쩡하다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아침마다 피곤하고 허리는 욱신거리고 소변 줄기는 점점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다 싶은 그 느낌. 바로 그곳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런 거 좀 안 하고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젊을 때 실컷 했으니 이제는 마음을 비울 때가 된 것 같아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지만 진료실 문이 닫히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래도 가끔은 너무 허전하고 내가 남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 한켠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밤에 불 끄고 누웠을 때 예전 같지 않은 내 몸이 서운하고 거울 속 배 나온 아저씨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어느 순간부터 안에 손을 잡기도 어색해지고 괜히 텔레비전 소리만 키워놓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누워있는 밤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평생 참고 버티는 법만 배웠습니다. 남자는 엄큼하면 안 된다. 나이 들어서 그런 생각하는 건 창피한 일이다. 집안의 기둥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걸 알면 가족들이 실망할 거다. 그래서 가슴 한가운데 커다란 자물쇠를 채워두고 욕구와 외로움을 같은 서랍 속에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물쇠는 단지 욕망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과 신경과 전립선까지 함께 잠가버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몸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점점 힘을 잃고 쓰지 않는 길은 잡초가 무성해지듯 막혀버립니다. 오늘도 수많은 남성분들이 나는 그냥 나이 탓인 걸 알았다 하며 진료실에서 놀라워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번개처럼 내려치는 병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활력이 빠져나가는 침묵의 쇠퇴입니다. 아침에 잠깐 느껴지던 묵직함이 어느 날부터 사라지고 소변을 볼 때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신호들을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표정은 포기한 사람처럼 담담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너무 오래 내 몸을 방치했구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걱정만 하다가 결국 불이 꺼지기 직전에야 병원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한 욕망을 부추기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 몸을 지키고 남자로서의 존엄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의향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몸을 갈아넣었들 일해온 당신의 전립선과 혈관과 신경에게 이제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 속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중년과 노년의 남성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며 얻은 살아있는 경험과 데이터입니다. 이미 약을 먹으며 버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약은 안 먹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을 품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너머에는 이런 이야기 자체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남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 때문에 남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고 내 스스로를 부끄러운 존재로 취급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하강 곡선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몸을 이해하고 의학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그동안 혼자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해온 자위와 전립선 건강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묻지 못했던 질문들, 정말 해도 되는 걸까? 얼마나 해야 몸에 좋은 걸까?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이 모든 물음에 하나하나 답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호기심 풀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을 바꿀 건강 수업입니다.
혹시라도 나 혼자만 보고 말기에는 아까운 분들이 떠오르신다면 용기 내어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쑥스럽고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있어야만 제가 더 깊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계속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속에 걸어 잠가 두었던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한 사람의 남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겠지. 나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뿐이겠지 하고요.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한 수많은 중년 남성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삶을 흘려보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립선과 음경 기능은 잠깐 멈춰 세워둔다고 그대로 기다려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용을 멈추는 순간 급속도로 기능이 내려갑니다. 마치 한겨울에 차를 며칠 동안 세워두면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어느 정도의 위험 단계인지 얼추 압니다.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증상이 심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기력해진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서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분들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아프고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늘 말수가 적고 성격도 조용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의자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남자로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제가 더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감히 손도 못 대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금세 붉어지더군요. 수십 년을 묵묵히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온 남자들이 마지막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오래된 기계가 아닙니다. 아직도 살아있고 회복할 힘이 있고 변화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감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완만하게 내려가는 라인입니다. 반대로 갑자기 꺼지는 것처럼 내려간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 부족과 사용 중단으로 인한 급격한 기능 저하입니다. 저는 이것을 폐용성 쇠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쓰지 않으면 그 기관은 버려진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기능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아무런 자극 없이 지낸다면 전립선은 내부에 쌓인 액체를 배출하지 못해 끈적하게 굳습니다. 그 굳은 액체는 여러분의 골반 깊은 곳에서 염증의 씨앗이 되고 통증의 근원이 됩니다. 배뇨 시 따끔거리거나 잔뇨감이 생기고 갑자기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한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전립선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음경 내부의 해면체도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발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해면체에 피가 돌지 않습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조직은 급속도로 딱딱해지고 탄성을 잃습니다. 한번 딱딱한 섬유 조직으로 변하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약을 써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매주 이런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뒤늦게 후회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뇌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빨리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은 왜 이런 퇴화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의 주인이 이 기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뇌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뇌는 냉정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생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기관을 과감히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성기능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깨우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규칙적인 자극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강하게 자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20대가 아닙니다. 60대의 몸은 훨씬 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줘야 합니다. 오히려 과하게 자극하면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하여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혈액이 움직이고 전립선이 막히지 않도록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립선 순환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몸이 굳지 않도록 틈틈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걸어야 다리가 건강해지듯이 전립선도 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이 혈류를 깨우고 혈류가 감각을 깨우고 감각이 기능을 깨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능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죠. 성기능은 천천히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인정하는 용기, 변화하려는 용기, 스스로를 아끼려고 마음먹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 위에 있습니다. 나의 몸을 살리기 위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 저는 그것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남성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침묵을 깨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 몸을 돌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몸은 무너진 기능을 다시 조립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방향과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드럽게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전립선이 막히지 않게 하는 법, 음경 내부의 조직이 다시 숨쉬게 하는 법,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내 몸은 늙어서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회복력이 좋습니다. 저는 그 수십 가지 사례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잠시 숨 한번 고르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실전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내 몸속에서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이나 음경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의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남성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전립선이라는 기관은 단순히 액체를 분비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이 작은 장기는 신경, 호르몬, 혈류, 근육이 정교하게 연결된 복합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생 한 번도 이 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잘 작동하는 줄만 알았죠. 문제는 이 무지가 몸을 더 빨리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볼일을 보고 나도 찝찝하게 잔유감이 남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 줄기가 힘없이 떨어지듯 약해진 이유, 그것은 전립선 내부의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 숨겨진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내부에 쌓여있는 오래된 분비물입니다. 이 분비물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전립선은 점점 부어오르고 내부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소변이 지나가는 길도 압박을 받아 더 가늘어지고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감은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전립선은 감정이 없는 기관이지만 몸속에서 가장 큰 신호를 보내는 장기입니다. 이 작은 장기가 조금만 잘못돼도 일상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냥 참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엔 이 말만큼 위험한 말도 없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 부족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박사님, 그럼 저는 이미 늦은 건가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나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질지는 각자 상태마다 다르지만 당신의 몸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며 발견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꾸준히 자극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는 몇 주, 늦어도 몇 달 안에 분명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에서 확인한 의학적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립선 안쪽에서는 오래된 분비물의 점도가 높아지고 음경 해면체 안에서는 혈류가 느려지면서 조직이 서서히 딱딱해지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고 넘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온 작은 변화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눈치챘을 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 한다는 느낌, 밤에 두세 번씩 깨는 야간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하복부 묵직함, 배뇨 후 마치 남아있는 것 같은 찝찝함,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느끼는 변화는 자신감의 저하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평소에는 농담처럼 넘기지만 실제로는 남자로서의 자존감에 큰 충격이 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몸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운이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이 위축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몸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기능을 잃으면 마음도 기능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공부는 단순히 신체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남성의 성기능과 전립선 기능은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집니다. 발기력의 약화가 전립선 문제와 연결되며 전립선 문제는 다시 성기능 약화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한쪽을 회복시키면 다른 쪽도 살아납니다. 전립선을 깨우면 음경도 깨어나고 음경을 깨우면 전립선도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몸의 자연 치유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혈류입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혈류가 지배합니다. 전립선이 부어오르면 소변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까지 눌립니다. 그러면 음경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죠. 반대로 음경 내부의 혈류가 약해져도 전립선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왜 규칙적인 자극이 필요한지, 왜 가벼운 훈련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신체 신호는 몸이 스스로 보내는 경고입니다. 제발 나를 관리해달라는 외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이미 여러분의 몸에서는 작은 긴장이 시작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몸은 변화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도 지금 이 순간 결정합니다. 아, 이 기능을 다시 사용하겠구나. 다시 관리하겠구나. 그러면 몸은 즉시 회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시점이 바로 여러분의 볼든 타임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몸을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한 흥미용이 아니라 실제로 기능이 살아나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약해졌는가? 나는 왜 기능을 잃어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그 다음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미 단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무너지는 몸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결정 말입니다. 그 결정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몸의 기능은 나이를 넘어섭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가장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직접 깨우는 실제 훈련법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사용 중단과 막힘, 그리고 혈류 저하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몸을 깨우기 위해 무작정 자극을 강하게 주거나 예전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러다 오히려 통증이 생기고 전립선이 더 예민해지고 음경 피부가 따갑고 쓰라려져서 중간에 포기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킨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몸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몸을 가장 안전하게 깨우고 굳어가는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고 막혀있던 전립선 분비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자극은 필요하지만 통증을 유발해서는 안 되고 혈류를 깨우되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이 사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집 어디에나 있는 것, 너무 흔해서 오히려 무시해왔던 것. 하지만 그 작은 물질 하나가 수십 명의 환자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어떤 약물도 아니고 고가의 보조기구도 아닙니다. 바로 바셀린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연고가 왜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년 이후 남성의 성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윤활되거나 탄탄한 피부 상태가 아닙니다. 건조해지고 얇아지고 민감한 신경은 무뎌지면서로 작은 자극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 자극을 주려 하도 통증부터 올라오니 제대로 된 혈류 자극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립선이 배출될 시간을 기다리기도 전에 몸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문제는 기능이 아니라 마찰입니다. 전립선을 막히게 만드는 원인도 자극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도 결국 피부와 마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바셀린은 바로 이 지점을 해결합니다. 마찰을 거의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표면이 형성되어 피부가 보호되고 자극이 통증 대신 감각을 부드럽게 되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혈류가 늘며 해면체가 천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전립선도 부담 없이 배출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누적되면 굳어있던 내부 조직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바셀린을 활용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환자들이 몇 주 안에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더 묵직한 느낌이 올라온다거나 배뇨 시 잔뇨감이 줄어들었다거나 오랜만에 자신감이 돌아온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란 변화는 통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처럼 아프지 않으니 몸이 거부하지 않고 그 덕분에 꾸준히 자극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바셀린이 단순한 윤활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셀린으로 피부가 보호되면 그 뒤에 일어나는 변화가 더 큽니다. 뇌가 자극을 불쾌한 신호가 아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 이때 뇌는 한 가지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아, 이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뇌는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조금씩 늘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혈액 검사로도 확인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진료실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기능이 거의 사라졌다고 좌절했던 환자분이 몇 주 만에 표정이 달라져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야 제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바셀린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바셀린이 아니라 바셀린이 만들어준 환경이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몸에 상처 없이 부드럽게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립선 내부에서 굳어있던 점액질이 서서히 풀리고 소변기를 눌러오던 부종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혈류가 살아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여러분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기능도 다시 깨어납니다. 이것이 몸의 자연 회복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약이나 수술을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 몸은 아주 단순한 조건만 주어지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건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셀린을 사용하려 한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셀린은 기능 회복의 촉매일 뿐 핵심은 여러분이 몸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이 기능이 필요하다. 나는 이 부분을 살리고 싶다. 이 신호를 몸이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바셀린은 그 과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몸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자극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꾸준함이 쌓여 다시 기능을 살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나 기대감 역시 몸의 반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방법을 알았고 그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도 이해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꾸준함입니다.
몸은 지금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 회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여러분 집 서랍에는 작은 바셀린 한 통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연고가 아니라 몸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바셀린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윤활제가 아니라 몸의 회복을 돕는 도구라는 사실까지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셀린의 원리를 듣고 바로 따라하려고 하지만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부를 다치거나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알려주던 정확한 순서와 원칙을 그대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도와 강도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몸이 긴장하면 전립선은 즉시 닫히고 해면체는 혈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셀린을 사용하는 이유도 결국 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피부의 마찰을 줄여주고 부드러운 감각으로 몸을 안심시키고 자극이 통증이 아니라 편안한 신호로 전달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셀린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지 않은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듬뿍 바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콩알만한 작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피부 표면에 필요한 막이 형성되고 마찰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상태로 피부에 닿으면 몸이 움츠러들고 긴장이 생깁니다. 바셀린은 체온으로 잠시 데워 손끝에서 녹인 뒤 부드럽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그 다음 중요한 원칙은 호흡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자극을 줄 때 무의식적으로 몸에 힘을 주거나 호흡을 멈추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혈류를 차단해 오히려 발기와 전립선 배출을 방해합니다. 바셀린을 이용한 자극법은 편안한 호흡이 필수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몸을 이완시키면 해면체는 더 쉽게 혈액을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 효과를 갖습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전립선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며 막혀있던 흐름이 열립니다. 이제 자극을 줄 시간입니다. 이때 절대 잊어 말아야 할 것은 동작의 속도가 아니라 감각의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20대처럼 빠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표는 내 몸이 다시 반응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셀린으로 마찰이 줄어들면 감각은 더 천천히, 더 깊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감각이 미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변화입니다. 몸이 다시 새로운 감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통증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던 감각들이 이제는 불편함 없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마찰이 없으니 피부가 긴장하지 않고 통증이 없으니 근육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 뇌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신호는 곧바로 전립선으로 내려갑니다. 전립선이 이완되면 그동안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있던 점액질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임이 반복되면 전립선 내부의 압력이 줄고 하복부의 묵직함도 사라지며 배뇨 후 남아있는 듯한 느낌도 점차 줄어듭니다. 바셀린을 이용한 자극법이 계속 이어지면 해면체 역시 반응합니다. 해면체 내부의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열리고 혈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부드러운 배출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혈관이 예전보다 더 탄력 있게 반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잠들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방법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60대든 70대든 경우에 따라서는 80대 어르신도 회복되는 경우들을 저는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다시 달라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몸은 원래 단순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복잡한 방법들만 찾아 헤매셨을 뿐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기능이 살아난다는 것, 그것을 바셀린이 정확히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기대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감정이라도 몸에게는 하나의 신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이 기능을 살리고 싶어 하고 있구나. 이 신호가 뇌에 전달되면 뇌공 즉시 몸의 회복 준비를 시작합니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조금씩 늘고 감각 역시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셀린 하나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성기너를 되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생을 다시 한번 스스로의 손으로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남성에게 성기능은 단순한 신체 기능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이고 자신감이고 존재의 힘입니다. 이것이 위축되면 사람 전체가 작아지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살아납니다. 걸음걸이부터 달라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기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변화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단 하나의 올바른 방법만 있으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바셀린 요법은 그 출발선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꾸준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몸을 다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반복하십시오. 어느 날 문득 아침에 깨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살아나는구나. 여러분이 이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